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멈추지 않고 진행됐죠. 어머니는 이제 제 이름을 자주 잊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준이 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렷하셨어요. 매일 형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형을 보며 웃으셨죠.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잊으셔도 형만은 기억하신다면요. 적어도 어머니는 외롭지 않으실 테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 같았죠. 저는 급히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더니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영준이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형이 보이지 않는다니요. 어머니는 매일 형을 보셨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영준이를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어디로 간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영준이 형은 잠깐 나갔을 뿐이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고 영준이가 정말로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의 존재를 믿고 있던 건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형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니요.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은 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영준이를 찾으셨습니다. 거실도 둘러보시고 어머니 방도 뒤지셨죠. 저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어머니께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지쳐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다 젖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시고는 저를 보셨죠. 그리고 물으셨어요. 도진이는 영준이를 봤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느낄 수는 있었다고요. 형이 어머니 곁에 있다는 거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이는 떠나면 안 되는데 아직 할 말이 많은데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형이 떠난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힘드실 때는 잠깐 물러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영준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요.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자책하고 계셨던 거예요. 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형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형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그저 어머니의 망상이었던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 슬펐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계속 환영을 쫓으며 사셨던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여전히 영준이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체념하신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늘봄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곳이었으니까요. 혹시 그곳에 가면 형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다방에 들어서자 미란 이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죠. 이모가 제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어머니가 영준이를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늘 앉으시던 그 자리였죠. 하지만 오늘은 회상록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이모가 커피를 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보고만 계셨죠. 저는 이모와 카운터로 갔습니다. 이모께 물었어요. 왜 갑자기 영준이가 보이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뭔데요? 제가 물었죠.
이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제 놓아주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놓아주다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모는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영준이를 붙잡고 계셨다고요. 잃어버린 아기를 놓아주지 못하셨던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영준이를 만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는 영준이가 떠날 때가 됐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요. 영준이는 어머니를 용서했고 어머니도 자신을 용서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준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하셨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형이 떠나는 게 맞는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니까요.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머니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영준이를 보내드려야 한다고요. 어떻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보라고요. 영준이가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 어머니도 이제 괜찮다고요. 저는 어머니께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영준이 형은 어머니가 행복해지시는 걸 보고 싶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슬퍼하시면 형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한테 괜찮다고 말씀해주세요. 이제 형은 쉬어도 된다고요. 어머니를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어머니가 허공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영준아, 들리니?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도 이제 편히 쉬렴.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방 안 공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어머니를 안아주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셨어요. 마치 뭔가를 보고 계신 것처럼요.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 후 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아까의 슬픔은 사라진 것 같았죠.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이가 갔다고요. 이제 정말 떠났다고요. 슬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슬프지 않다고요. 오히려 후련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준이가 용서해 줬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형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제 알겠다고요. 영준이는 엄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계속 창밖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누군가를 찾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그저 평온하게 풍경을 감상하시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회상록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다고요. 기억은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정말로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저는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 잘 가요. 어머니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고 싶었어요. 형이 태어났다면 저희는 정말 좋은 형제였을 것 같다고요. 방 안이 잠시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대답해 준 건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뭔가 마무리된 듯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들 도진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그래, 도진이 엄마 아들이지.
비록 제 이름을 바로 기억하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아들이라는 건 아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식탁을 봤습니다. 이제 2개의 접시만 놓으면 됐어요. 어머니와 저의 것만요. 형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형은 이제 편히 쉬고 있을 테니까요.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밥을 잘 드시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거실로 가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를 보러 갔더니 어머니는 회상록을 들고 계셨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다시 영준이를 찾으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회상록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건 내 거라고요. 제 거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내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는 회상록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담긴 이야기의 무게였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잊어버릴 거라고요. 병 때문에 모든 걸 잊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내가 기억해준다면 그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약속드렸습니다. 잊지 않겠다고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영준이 형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미소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회상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인생 전체를 이해하며 읽었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영준이와의 사랑, 아기를 잃은 슬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행복을 찾은 이야기까지요.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슬픔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요. 사랑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어요. 영준이 형은 그 인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저는 회상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책장에 꽂아두었어요. 언젠가 제가 늙었을 때 다시 꺼내 읽을 수 있도록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온해 보이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넌 누구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좋았어요. 비록 어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건 아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잊어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예전보다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영준이 형이 떠난 후로 어머니 얼굴에서 그 오랜 슬픔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상사는 이해해 주셨어요. 누구나 언젠가는 겪을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방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 편지 봉투, 그리고 작은 옷가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가지를 들어 올렸어요. 아기 옷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입을 법한 크기였죠. 어머니가 준비하셨던 거였어요. 영준이 형을 위해서요. 하지만 형은 이 옷을 입어볼 기회가 없었죠. 저는 그 작은 옷을 바라보며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옷을 입히는 순간을요. 사진들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영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사진에서 어머니는 배를 살짝 감싸고 있었어요. 임신 중이셨던 것 같았죠. 영준이는 어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그때 모든 게 잘 풀렸다면 어땠을까요? 형이 태어났다면, 어머니와 영준이가 함께 살았다면요. 그럼 저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형의 존재가 저의 부재를 의미하고 저의 존재가 형의 부재를 의미한다니요. 편지 봉투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영준이가 어머니께 보낸 편지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것들이었죠.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준이는 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했다고 적었어요. 서울 생활이 힘들지만 어머니와 아기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편지는 어느 순간부터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의 날짜를 보니 아기를 잃은 지 석 달쯤 후였어요. 그 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죠. 영준이는 왜 연락을 끊었을까요? 어머니가 답장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저는 상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보여드리려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제가 어머니 옆에 앉자 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하지만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 아기 옷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그 옷을 보시더니 손을 뻗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옷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준이 형 옷이죠. 어머니가 준비하셨던 거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미안하다고, 입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 그만 자책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시는 것 같았어요. 울음이 잦아들자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넌 누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도진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도진이, 그게 누구냐고 다시 물으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어머니가 잊으시는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니까요.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맙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저는 미란 이모께 전화를 했습니다. 상자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모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상자 얘기는 알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거라고요. 이모께 물었습니다. 영준이는 왜 연락을 끊은 거냐고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다면서요. 이모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영준이는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었다고요. 영준이는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죠. 이모는 설명하셨어요. 어머니는 영준이를 원망했다고요. 아기를 잃은 게 영준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거라고요.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슬픔에 빠진 어머니는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그 대상이 영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영준이의 편지를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반송되도록 하셨대요. 영준이는 몇 년 동안 계속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모두 돌아왔죠. 결국 영준이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둘 다 피해자였던 거예요. 어머니도, 영준이도요. 이모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이는 그 후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해요. 누군가 한 번 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주 외롭게 살고 있더라고 하셨죠. 영준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모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요. 살아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영준이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기억하실 때 말이에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어머니는 이미 영준이와 화해하셨으니까요. 환영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어머니는 영준이에게 용서를 구했고 영준이도 용서해줬어요. 실제 영준이를 만나는 게 오히려 그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산소는 조용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 묘비 앞에 앉았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요. 어머니의 과거를 다 받아들이시고 평생 어머니를 사랑하셨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많은 걸 잊으셨어요. 아버지도 잊으실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기억할게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묘비를 쓸어내리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셨죠. 예전처럼 뒤척이지도 않으셨어요. 악몽도 꾸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갔어요. 책상에는 회상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빈 페이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죠.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이어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잊으신 것들을 제가 기록해두는 거예요. 저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셨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들을요. 하지만 그 그리움은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고 저를 낳아 키우셨죠.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용서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게 감사해요. 비록 어머니가 모든 걸 잊으셔도 저는 기억할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헌신을, 그리고 형의 존재를요. 글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회상록을 덮고 책장에 다시 꽂아두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쪽에서 제 손을 잡고 계셨죠. 그리고 조금 앞에는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형이었죠. 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형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가면 되는 거였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꿈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깨우러 갔어요. 어머니는 이미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넌 누구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침 먹으러 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일어나셨죠. 우리는 함께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아셨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있었고 어머니도 제 곁에 계셨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죠. 영준이 형은 떠났지만 저희는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형을 다시 만나실 거예요. 그때는 제대로 안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죠. 어머니는 꽃을 보며 웃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계셨어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을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을 온전히 느끼기로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어머니는 이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몇 마디 중얼거리실 뿐이었죠.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어머니의 기분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를 전적으로 돌보기 위해서요.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어머니를 씻겨드렸습니다. 식사도 도와드렸죠. 어머니는 순한 아기처럼 제 도움을 받으셨어요. 가끔 어머니는 저를 보며 미소 짓곤 하셨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시지만 저를 좋아하신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미란 이모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모는 어머니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는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계셨어요. 식사량도 줄었고 잠만 주무시는 시간이 길어졌죠. 이모가 물으셨습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혼자 어머니를 돌보는 게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모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는 복이 많으시다고 이런 아들을 두셔서요. 저는 오히려 제가 복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만나서요. 이모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죠. 준아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넌 충분히 잘 살았어.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지만 이모의 말을 들으신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셨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살짝 쥐셨어요.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늘봄 다방에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요. 그런데 어머니는 젊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20살의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영준이었습니다. 아니, 형이었죠. 형은 어머니께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형의 손을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용서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형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흔들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와 형은 다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밝은 빛 속으로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숨소리는 얕았지만 규칙적이었어요. 저는 안도했죠. 하지만 그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곧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어머니 방에서 잤어요. 어머니가 혼자 가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점점 더 잠만 주무셨습니다. 깨어 계시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어머니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집이었어요.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읽었죠. 가끔 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초점이 없는 눈빛이었지만 저를 향해 있었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훌륭한 어머니셨다고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말을 들으신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어머니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뻗으셨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요.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준아, 어머니는 형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형이 어머니를 데리러 온 거였죠.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가셔도 돼요, 어머니.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신 것 같았죠.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도진아, 제 이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도진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이 축 늘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아주 약하게요.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서 기도했어요.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었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가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형을 만나게 해주세요. 새벽녘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려. 저는 어머니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도 계실 거예요.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완전히 차가워질 때까지요.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침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고통에서 벗어나셨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형을 만났을 거예요. 평생 그리워하셨던 아들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어머니, 거기 계세요. 형이랑 함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잘 가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친척들과 이웃 몇 분만 오셨어요. 미란 이모도 오셨죠. 이모는 계속 우셨습니다. 평생 친구를 잃으셨으니까요. 저는 이모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다고, 마지막에 형을 만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순아는 이제 자유로워졌을 거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저는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모셨습니다. 이제 두 분은 다시 함께 계시게 됐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정순, 영면하소서. 저는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잘 지내시라고, 그리고 형도 잘 돌봐달라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드는 거였죠.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어머니의 옷, 어머니의 물건들, 책상 위에는 회상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쓴 글이 있었죠. 그 아래 빈 공간에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영준이를,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요. 어머니는 이제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원히. 글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멎고 나서 저는 회상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책장에 꽂아두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죠. 문득 소파 옆 쿠션을 봤습니다. 영준이 형이 앉던 자리였어요. 이제 그 자리도 비어 있었죠. 저는 그 쿠션을 가져와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형, 어머니 잘 모셔드려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게요. 방 안 공기가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형이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쿠션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렸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계셨죠. 옆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앞에서는 형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밝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형이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어요. 빨리 오라고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손을 꽉 잡고 뛰어갔습니다. 형을 향해서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평안을 찾으셨다는 거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 겁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없는 첫 번째 날이지만 저는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차들은 달리고 있었죠. 저도 그 흐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없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게 그리움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어머니 방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빈 침대를 보고서야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회사는 아니었어요. 작은 서점에서 일하게 됐죠. 급여는 적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서점 주인은 60대 할머니셨어요.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왠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친절하셨어요. 일도 많지 않았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서점에서 낡은 시집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인의 책이었어요. 책을 펼쳐보니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떠난 이들은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본다. 슬퍼하지 마라. 그들은 이제 평안하니. 저는 그 시를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사셨지만 마지막에는 평안을 찾으셨다고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훌륭한 아들을 두셨다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셨을 거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거든요. 퇴근 후 저는 늘봄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미란 이모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이모는 제가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늘 앉으시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니 어머니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모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다고요. 하지만 괜찮다고요.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슬픔을 안고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이모는 카운터로 가시더니 작은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네주셨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이모는 어머니가 맡겨두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게 주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필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도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를 떠났을 거야. 미안하구나.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영준이를 지키지 못한 것, 그 아기를 품에 안아보지 못한 것, 그게 엄마를 평생 괴롭혔단다. 하지만 너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너는 엄마의 희망이었고 기쁨이었어. 너를 보면서 엄마는 생각했단다. 만약 영준이가 살았다면 너처럼 자랐을까? 너처럼 착하고 너처럼 따뜻한 아이가 됐을까? 도진아, 너는 영준이를 대신할 수 없어.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엄마의 아들이야. 그걸 잊지 말아라. 엄마가 가끔 영준이를 찾았던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속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거란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괜찮아. 영준이를 만났고 용서도 받았어. 이제 엄마는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렴. 엄마가 너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까지 내 아이에게는 다 주거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평생, 그리고 영원히.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외로워할 거라는 것, 그리고 제게 힘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요. 이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편지를 회상록 속에 끼워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와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달빛이 환했어요. 저는 묘비 앞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편지 받았다고요. 고맙다고요. 그리고 약속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요. 행복하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서점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시집 코너를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도와드릴 게 있는지 물었죠. 그분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집을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시인이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시인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분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집을 찾아드렸어요. 그분은 고맙다고 하시며 책을 펼쳐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셨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그리우시냐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 됐다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요. 저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얼마 전에 여의었다고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셨어요. 헤어질 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위로가 많이 됐다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저도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힘내자고 했죠. 그분이 떠난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는 모두 같은 슬픔을 나누고 있구나. 그 생각이 외롭지 않게 해줬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걷던 길을 다시 걸어봤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죠. 어머니는 가을을 좋아하셨어요. 단풍 구경을 가자고 하시곤 했죠. 올해는 혼자 가야 했습니다. 산에 올라 단풍을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저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와 늘봄에 들렀습니다. 미란 이모와 차를 마시며 단풍 이야기를 했죠.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도 가을을 좋아하셨다고요. 영준이랑 처음 만난 계절이 가을이었대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와 영준이가 가을에 만났다니요. 이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단풍이 아름다웠다고요. 두 사람은 단풍길을 걸으며 사랑을 키웠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영준이가 단풍길을 걷는 모습을요.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이모가 물으셨습니다. 혹시 누군가 만나고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모는 그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다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더 따뜻하다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보내드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회상록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며 어머니의 삶을 다시 따라갔습니다. 영준이와의 사랑, 아기를 잃은 슬픔,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저의 탄생. 어머니의 인생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죠.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픔 속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여전히 그립지만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영준이 형 이야기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회상록을 덮고 책장에 다시 꽂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요? 형과 아버지와 함께요?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저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젊었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옆에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계셨죠. 모두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은 안 된다고.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도 손을 흔드셨습니다. 형도, 아버지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모두 평안해 보였거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슬픈 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희망을 주는 꿈이었죠. 저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어요. 어머니는 없지만 저는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요. 그리고 언젠가 제 삶을 다 살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요. 그게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요. 비트 위로 춤을 춰 고독해도 괜찮아. God is okay, so everything is alright.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면 God's groove is on. Yeah, God's groove is always on.